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예, 5월의 첫날 근로자의 날입니다. 1800년대 중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적은 보수로부터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힘을 모으며 시작된 날이에요. 제정된 지 134주년이 됐습니다. 134년이나 지난 요즘은 어떨까요? 우선 오늘 쉬는지 물어봤는데 4명 중 1명이 출근한다고 조사됐습니다. 비정규직 답변 보니까 10명 중 6명, 절반 이상이 오늘도 출근을 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임금 격차도 여전합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보니까 남성 정규직 근로자가 1시간에 27,700원은 버는 데 비해서 여성 비정규직 시급이 14,900원으로 남성 정규직 임금의 70%에 머무르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이걸 대기업 정규직에 대입하면 절반 수준밖에 비정규직이 임금을 가져가지 못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임금 격차에도 불구하고 여성 비정규직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버텨낼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같은 일을 하고도 다른 월급 명세서를 받아들는 노동 약자들의 노동 환경 앞으로 134년이 더 흐르면 개선될 수 있을지요. 자,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네, 5월의 첫날입니다. 5월 1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전남 의대 유치를 두고 전남도가 전남 동북권 정치권과 순천대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모 방식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순천시 의회 특위를 구성해서요. 순천대 의대 유치 활동 본격화하고 있어요. 네, 순천시 의회가 김영록 전남지사의 전남의과대학 공모 방식 선정의 입장 천명에 대해 순천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특위를 구성해 순천 의대 유치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최근 폐회 기간 중임에도 이 전라남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한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순천시의회 의대특위는 전남권 국립의대 순천 유치를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과 순천대학교와의 간담회 개최, 시민 붐 조성 차원의 홍보 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김영록 지사의 공모 강행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앞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강형구 위원장은 법적 권한이 없는 전남도는 공모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학교 설립 인가권을 가진 교육부에서 전남권 의과대학 입지를 직접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강형구 위원장은 단일 의대 유치에 필요한 객관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순천대학에 의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의대 특위가 앞장서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예, 순천시의회 특위 활동과 함께 내일 오전에는 순천 지역의 주민단체가 순천대 의대 유치 관련해서 전남도의 공모 방식 철회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어요. 네,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순천대학교의 순천 의대 유치와 관련한 강경한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 오전에는 순천 지역 주민단체 대표들의 전남도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방식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예고됐습니다. 순천시 이통장연합회와 순천시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운동 순천시 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순천시 지회 등 순천 지역 15개 주민사회단체가 내일 오전 11시 전남 동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순천 지역 주민사회단체 대표들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전남도의 공모 방식 의대 설립 철회를 주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주민단체들은 최근 전남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모 방식 강행을 선언한 김영록 지사에 대한 강경한 비판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 지자체와 정치권의 반발에 이어 지역 주민사회단체의 공식적인 기자회견이 예고된 상황이어서 이 김영록 지사로서는 상당한 정치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도의 공모 강행과 동부권 주민들의 반발 기조가 계속 확대된다면 전남 동서부 지역 주민 갈등은 결국 극한 대결 양상으로 치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결국 전남도에 의과유치대학을 먼저 선정하라는 입장 표명이 전남 동서부 지역을 둘로 갈라놓은 효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예, 뭐 이쯤에서 김명록 지사의 정치적인 묘수가 나와야 할 텐데 지금 당장은 추구 전략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어제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강행 방식을 강행하는 것을 이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지난달 공식 출범한 광양시 농민회 지역 농협들과 출하 장려금 지급을 두고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갈등 양상이 감정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어요. 네, 지난달에 공식 출범한 광양시 농민회가 광양 지역 농협들을 대상으로 이 도매시장 법인의 농산물 출하 장려금 지급을 재차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이 수입 농산물 판매를 금지하라고 요구하며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광양시 농민회는 최근 광양 원예농협 본점 앞에서 이 농산물 출하 장려금 미지급과 수입 농산물 농협 판매 규탄 농민대회를 열고 출하 장려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양시 농민회는 농민들에게 지급해야 될 출하 장려금의 조속한 지급을 광양 지역 농협에게 그동안 요구했지만 이 농협들이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농협은 그동안 출하 장려금 미지급에 대한 공개 사과와 더불어 출하 장려금을 당장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출하 장려금 지급 논란이 외국산 농산물 판매 금지로 확대된 셈인데 지역 농협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광양시 농민회는 이 농협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있다며 농협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수입 농산물과 국산 농산물을 함께 진열하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수입 농산물 판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민회는 규탄대회 과정에서 수입산 바나나를 광양 원협 농협 정문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원예농협 임직원과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광양시 농민회는 지난 2월 출하 장려금 지급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 측에 기자회견문과 함께 3월 15일까지 농협의 입장을 요구한 바 있는데요. 해당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지역 농협 본점을 돌며 투쟁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농민회의 강경 기조에 대해 지역 일부 농협 측은 지급받은 농산물 출하 장려금은 이미 직간접적으로 모두 농가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고 수입 농산물의 경우 이미 매대를 철수하고 판매를 중지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양시 농민회는 조만간 지역 농협 측의 명확한 답변이 없을 경우 전남 각 시군 농민회와 연합회, 농협중앙회 광양시 지부 앞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겠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수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수시 의회에서 여천역의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용객들 불편을 겪고 있다며 추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네, 여수시 의회에서 하루 평균 1,2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여수시 여천역의 주차장이 협소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여천역의 주차장을 확대 조성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 의회 박영평 의원은 지난 29일 의회 임시의 5분 발언을 통해 여천역 주변의 주차난 문제를 지적하고 여수시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여천역은 하루 평균 1,200명, 연간 4,444만 명가량이 이용하고 있고 지난해 하반기 여수와 수서 간의 고속철도 SRT 노선이 개통되면서 이용객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전망이라며 여천역의 협소한 주차장으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민원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평 의원은 여천역의 주차를 위해서는 1시간 이상 일찍 가서 대기해야 되고 역내 버스가 정차하지 않아 버스도 어렵고 택시 승강장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며 여수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원 해결사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문제 참 상당히 좀 답답한 문제인데 여수시나 코레일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두 기관 모두 주차장 조성을 서로에게 떠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어요. 네, 박영평 여수시 의원은 여수시가 단순히 불법 주정차 단속을 늘릴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무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주차난 해소와 관련해 여수시와 코레일 측의 서로 미루기식 미온적 입장에 대해서도 여수시에서 임시 공영 주차장을 마련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5월의 첫 시간이자 매주 수요일에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하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호사는 근로자입니까? 오늘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아, 예, 근로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고용된 변호사님들은 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쉬시려나요 그러면은? 아니요, 저희는 일단 그 법원이 쉬지 않으면 저희가 쉬기가 좀 힘들고요. 오늘도 당연히 재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저희는 쉬지 않습니다. 판사님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아닌 것 공무원들은 아니죠. 공무원 아니죠. 공무원은 아니죠. 공무원은 그러네. 명확하게 아닌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네. 변호사, 뭐 개업한 사장님들은 다 저기 사장님 변호사님들은 당연히 일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네,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거. 예.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5월의 아닙니다. 첫날인데 이게 네. 좀 쉬는 분들도 계실 테고 예. 안 쉬는 분들도 계실 테고 네. 저희는 이제 방송을 이어간다는 점. 아, 자, 이번 주도 이야기들 풀어보겠습니다. 화제의 판결 어떤 이야기부터 꺼내볼까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가장 이제 요즘 많이 특히 더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 게 명예훼손인 거 아니냐. 내가 어떤 뭐 이런 메시지를 받았는데 아니면 어떤 이런 어떤 피해를 당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최근에 이제 뭐 이른바 그 조민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라고 발언을 했던 강용석, 김세희에 대해서 이제 연달아서 네, 예. 그렇죠.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 1심도 무죄라고 판단을 했고 2심도 무죄라고 판단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취지는 그거예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뭐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 그러한 발언이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 그런 취지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검사가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제 검사가 이제 항소를 제기해가지고 이제 형법에 보면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외제차를 타고 다닌 사실이 없는데 이게 이 차가 뭐 이 특정인의 차량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 적시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일단은 이게 명예훼손적 발언이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또 이 당사자들 이 피고인들에게 이게 허위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게 거짓인지를 알고 이런 발언을 한 거냐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또 무죄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건을 해보면 명예훼손은 참 애매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 명예훼손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막상 이거를 고소를 해보거나 하면 실제로는 또 수사기관에서는 또 네, 잘 이건 안 보는 경우도 있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경계선상에 서 있었던 사건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의 딸 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데 빨간색 뭐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방송에서 말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예. 검찰에서는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당연히 기소를 한 건데, 그러니까 경찰 검찰 단계를 거쳐서 기소를 했으니까 지금 법원까지 간 거겠죠. 근데 법원에서는 완전히 달리 본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카를 탄다 뭐 이런 것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부러움 내지는 질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명예훼손의 어떤 형법상 정의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어떤 사실이 적시돼야 되는데 포르쉐 빨간색 포르쉐를 탄다라는 것 자체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겠느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1심에 이어서 2심까지도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주목할 만한 판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덧붙일 것은 항소심 재판부는 이 말을 붙였어요. 이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자칫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가족에 대해서까지 비방하는 것은 더욱 조심해야 될 것이라는 이제 부연을 굳이 이제 판결을 하면서 네. 붙인 거죠. 그렇죠. 그런 부연을 한 걸로만 봐도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이게 그 가세현이라는 곳은 어쨌든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것을 바탕으로 수익을 올리는 곳이기도 하고 네. 이 사회적 가치 평가 물론 스포츠카 탄다고 그 가치가 떨어진다기보다는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 약간- 사실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건 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예. 이제 뭔가 그냥 빨간색 포르쉐를 탄다 이 말만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거기서 여기 재판부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지적한 것처럼 자칫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공무원의 자녀인데
자기 아버지가 뭘 얼마나 많이 해먹은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뭐 돈을 이렇게 막 팡팡 쓰고 다닌다 이러면은 이 허위사실적시와 명예훼손죄가 분명히 성립할 수 있죠. 이제 붙어가지고. 예, 이 사건은 예. 제가 봤을 때는 아슬아슬하게 뉘앙스로는 다 피해가 것 풍긴 아닌가. 거죠. 뉘앙스로는 다 뭐 그런 뭐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되게 아슬아슬하게 사실 이제 뭐 이건 이제 특정인을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이제 명예훼손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 있고 또 이제는 억울하게 또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도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발언인데 이게 또 명예훼손이 된다라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일상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뭐 죄죠. 이게 참 판단이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대한 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조심하는 게 제일 사회 좋죠. 모두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네네.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화재 판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요. 노동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회사가 일할 사람 뽑을 때 그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절차에 따라서 채용을 해야 하는데 이걸 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채용절차법입니다. 최근 정부가 채용절차법 위반을 조사했더니 신고 건수의 절반 정도가 지도점검을 받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뭐 문제가 좀 있다는 거겠죠. 채용절차법에 대한 이야기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꽁트 듣죠. 이대리, 아니 이번에 사무직 채용 공고 어찌 됐어? 네. 채용 공고 홈페이지에 게시했고요. 근데 아직 지원자는 몇 명 없습니다. 저 지원자 서류 좀 보자고. 네, 여기 있습니다. 얼굴들이 왜 이래? 아니 몸무게랑 키 맞추라고 했잖아. 아니, 요즘 그런 거 올리면 안 돼서 그냥 용모 단정이라고 올렸는데. 안 되겠다. 그 작년에 그 지원자들 서류 그 아직도 갖고 있지? 그 사람들 중에 한번 추려보자고. 그게 아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그거 잘 간수해두라고 했잖아. 아니 요즘 젊은 것들은 한 곳에 진드간에 있질 못하고 뭐 일 좀 배우면 나가버리고 하는데 뭐 또 언제 또 새로 공고 내고 사람 언제 또 새로 뽑냐고. 아니, 그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우리 회사 대우가 좀 동종 업계보다는 좀 그렇다는 거죠. 네네. 뭐가 어쩌고 저쩌. 여기까지. 사장님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네. 왜 채용이 안 돼? 정신 나간 사장인 것 왠지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셔가지고 기분이 나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러니까요. 좀 문제가 좀 있는 사장님이에요. 사무직인데 왜 몸무게랑 키를 맞추라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예. 건강을 위해서인지. 그럴 수는 있겠죠. 자, 채용 절차법에 대한 이야기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살펴드리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전 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채용 절차법입니다. 이 채용에 관련된 법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네, 우선 채용 절차법, 줄여서 채용 절차법이라고 하고 원래 정식 명칭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채용 절차와 관련된 사안들을 규율하는 법인데요. 2014년에 제정되어서 시행이 됐는데 단계적으로 지금 그 범위가 적용 범위가 확대됐어요. 처음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 나중에는 100인 이상, 그리고 현행은 지금 3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이 되는데요. 네. 2017년부터는 이렇게 3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주요 내용은 채용 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슬픈 게 이런 어떤 채용을 하는 절차에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어떤 뭐 절차적 규범들을 얼마나 안 지켰으면 법으로 이걸 정한다는 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식 같은 건데 어지간히 얼마나 안 지켰으면 이게 따로 법률이 하나 생길 처벌도 정도로. 하고 막 과태료도 부과하겠다라고 그러게요. 만든 거죠. 참 슬픈, 씁쓸한 거죠. 씁쓸하죠. 그 앞에서 이제 꽁트 제가 나눠봤는데 그 약간 좀 화가 좀 많이 나신 사장님이었어요. 위반 사항을 점검해 보면 뭘 좀
점검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얼굴이나 몸무게, 키 등 그 구직자의 신체적인 조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일단은 공고 자체는 그렇게 낸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사장님이 근데 아마 사진을 붙이게 한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네. 얼굴을 확인했기 때문에 요즘은 그 지원서에 사진 같은 것도 붙이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래요? 아마 이 회사는 그걸 요구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이런 정보들을 기초 심사 자료, 그러니까 서류 단계에서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뭐 입증 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되도록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걸 위반한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작년 지원자들의 서류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우리가 이게 이 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채용 공고를 내고 이제 확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누구를 뽑기로 아니면 누구를 안 뽑기로. 그럼 그럴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이 서류를 반환할 수 있는 기간을 구인자가 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법에는 뭐 확정된 날 기준으로 14일부터 180까지 기간 중에 그러니까 반환을 고지해 주는 거죠. 이 기간을. 아니면 반환을 안 하는 경우에는 파기해야 돼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그러겠어요. 근데 이것도 위반하신 걸로 보여요. 음. 이제 뭐 찾아봐 이렇게 한 걸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서류를 잘 크게, 놔두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두 가지 상황을 크게 위반하신 걸로 보여요. 네. 네. 예. 요즘에는 그 채용 같은 거 보면은 뭐 블라인드다 해가지고 뭔가 더 맞아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관련이 나이도 못 있을까요? 쓰게 하잖아요. 맞아요. 네. 요즘에는- 성별도 뭐 안 쓰게 하는. 네, 경우도 당연히 있고. 요즘 점점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청년층들에 퍼지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이나 어떤 출신 학교 이런 것들을 가리게까지 하는 거죠. 네. 고용노동부가 채용절차법 위반을 익명으로 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65건이 접수가 됐고 그중에 정규직 채용 공고를 해놓고서 계약직으로 변경한 사례가 많았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 좀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어쨌든 채용절차법을 실제로 이제 집행하는 기관이 고용노동부인데 네. 고용노동부에서 3월 14일부터 한 달간 그 집중적으로 익명 신고 기간을 이제 가졌었어요. 그래서 채용 광고와 뭐 다른 계약의 사례들을 이런 것들을 좀 접수를 했던데 한 65건 정도가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이라고 채용 광고는 내놓고 막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단은 계약직으로 한번 해보고 이 사기친 거잖아요, 사기. 그렇죠. 예. 이거 완전히 뭐 형법상 사기는 아니어도 사회적으로 말하는 사기는 충분히 해당할 수 있고 거짓으로 광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거짓으로 공고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들을 좀 살펴봤더니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 채용 광고상으로는 정규직이었으나 1년 정도는 계약직으로 했다가 나중에 전환해 드릴게요라고 계약직으로 이제 유도를 한 거죠. 근데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또 한 1년만 더 계약직 해봅시다. 그 다음 정규직 해드릴게.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거짓말을 친 거고 아니면은 채용 공고에 보면은 연장 근무도 없고 뭐 복지로 명절에 선물을 지급한다. 뭐 이렇게 그 분명히 공고에 올려놨는데 뭐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너는 야근을 해라. 뭐 아하. 명절 선물도 너한테는 없다. 뭐 이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하고 뭐 근무 시간 같은 경우에도 뭐 채용 공고에 올라왔던 근무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사안들이 많이 지금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내용의 신고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꽁트 사례에서도 봤던 것처럼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의 요구 그리고 그걸 또 수집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이제 채용을 하는 데는 이제 채용 심사 비용이 들잖아요. 네. 그거를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그것도 무슨 경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법에는 일정 부분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그 규정은 있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원칙적으로는 구인자가 부담하는 게 맞지만 뭐 면접을 보러 오려면 얼마를 내라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경우. 거죠. 저 처음 들어봐가지고 상식적으로 너무 황당한데. 납득이 잘 안 가시죠. 그러니까 면접 온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면접비를 주는 회사는 봤어도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와, 기상청의 우리가 한수가 진짜 많네요. 당신을 채용할지 말지 결정하는 이 과정을 거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돈 좀 내고 시험을 봐라. 아예 뭐 돈 내고 들어오라 그러지 그러면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참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꽁트에서 나온 것처럼 채용 서류를 보관, 반환, 파기하는 거에
관련해서 고지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음. 이제 미이행한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많이 적발된 사례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뭐 권고 수준에 이르는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면 이제 권고하는 정도로 하다가 이게 만약에 좀 더 중하다라고 하면 이제 과태료 처분 또 그 이상을 가면 이제 형사 처벌까지도 이제 맞습니다. 가능해지는 거죠. 예. 채용 절차법이라는 게 이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다 설명을 주셨는데 채용 시에 회사가 뭘 좀 지켜야 되는지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우선 채용 절차법 자체가 조문이 아주 많은 그런 그 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용도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간단하고 좀 명확하게 좀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 번씩 시간 나시면 뭐 인터넷 검색해서 내용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주요 내용들을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거짓 채용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악랄한 게 사실 채용을 가장해서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우리 사업 자금을 맞아요.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거짓의 채용 광고를 내는 거 이게 가장 좀 악질적인 건데 당연히 금지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의 내용을 갑자기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광고를 한 것과 달리 공고를 한 것과 달리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도 없이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당연히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채용 서류나 어떤 채용 서류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지적 재산권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예를 들자면 그림일 수도 있고 뭐 데모곡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일단 넌 냈으니까 그거 우리가 가질게라고 이렇게 지식재산권을 그렇죠. 나에게 구인자에게 귀속시키겠다고.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 채용에 관해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이런 강요를 하는 행위도 금지가 돼 있고 뭐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이거 금지가 돼 있는데 채용절차법을 떠나서 이건 사실은 방금 언급한 사례들은 형법상 당연히 별도의 범죄로 처벌을 받겠죠. 뭐 뇌물은 뭐 공모냐 아니니까 안 된다고 쳐도 업무상 뭐 배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얼마든지 다 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뭐 출신 지역 뭐 다 쓸 수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출신 지역 등 개인 정보 요구를 금지하도록 돼 있는데요. 자, 이제 그 단서가 있어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왜냐하면 어떠한 직무에는 키나 이런 게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 필요한 뭐 그런 맞아요. 일들도 있을 맞아요. 수 있기 예. 때문에 모든 직무가 아니라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인 조건, 그 다음에 본인의 출신 지역, 그 다음에 혼인 여부, 그 다음에 재산. 예전에 이력서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혼인 여부까지 다 쓰게 돼 있고 막 뭐 혈액형도 쓰게 돼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리고 MBTI는 없나 몰라요. 그러게요. 예. 본인의 직계 존 비속이니까 자식과 부모의 그리고 또 형제 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이런 것까지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어쨌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았으면 법으로 만들어 놨겠어요. 그러니까 뭐 면접할 때도 네. 물어볼 수도 있고 어쨌든 이거는 채용 절차 금지돼 자체에서 그런 있습니다.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채용 일정이나 채용 과정을 당연히 공지해야 되고 아까 채용 심사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로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구직자에게 심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구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용 여부를 당연히 고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채용 서류 반환은 이제 확정됐을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채용이 확정된 사람은 대상이 안 되고 채용이 이제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반환을 안 하는 경우에는 파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네. 적용되는 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아니 기본적으로 반환을 안 할 거면 파기해야 된다. 이거 좀 약간 오해 소지가 없게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하면은 14일 이내에 무조건 어떤 경우라도 반환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 채용절차법이 생기게 된 가장 큰 골자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냈던 서류를 내가 만약에 탈락했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다 규정이 돼 있고 구직자의 반환 청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일단 이게 원칙은 뭐냐면 채용 공고를 올릴 당시에 아니면은 이 지원한 사람들한테 분명히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14일부터 그러니까 채용이 확정되고 나서 14일부터 180일 이내 기간을 내가 일단 정해서 뽑는 사람이 정해서 자 우리 회사는 90일까지는 반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알리지 않는 것도 당연히 금지가 돼 있고 이것도 다 과태료 처분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알렸는데 그 기간 동안 보관을 하지 않았다. 이것도
당연히 과태료 처벌받고 그리고 만약에 반환 청구를 했는데 돌려주지 않은 거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 그럼 무기한 갖고 있어도 되냐? 기간이 지나면 그것도 파기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다 세세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채용 과정에서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든 뭐든 냈던 정보들이 굉장히 은밀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보호를 하는 것들을 지금 법에서 규율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다양하게 이제 말씀 주셨는데 듣고 나서 이제 궁금했던 거 좀 여쭤보면 그 아이디어 부분적인 거 있잖아요. 그거 네. 진짜 요즘에 진짜 중요하고 진짜 악랄하게 잘 빼먹는 회사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이게 의심은 가는데 명확히 딱 이거 제 거잖아요라고 하기가 좀 뭐한 게 아이디어 아니겠어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근데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을 채용하지도 않아 놓고 그러니까 네. 이거 좀 애매한 상황을 좀 한번 가정해 보자면 내정자가 따로 있었는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좀 잠탈할 목적으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세이를 내라고 한다든지 뭐 우리 회사를 홍보할 만한 어떤 기획안을 제출하라든지 뭐 정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제출하라 해놓고 만약에 채용을 하지 않았는데 그거 거의 유사한 정도의 자료가 뭐 실제로 쓰였다. 행사가 열렸어요. 예, 네. 그랬다라면 당연히 이건 걸리고요. 음.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채용절차법에 규정된 사안 중에 유일하게 형사처벌까지 가게 되는 직접 다이렉트로 가게 되는 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짓 광고로 인한 뭐 채용 광고에 해당하는데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을 이제 봤어요. 뭐 방송국에서 뭐 아나운서를 뽑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뽑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누군가 혹은 뽑았던 사람이 당장 나가버린 거예요. 채용 절차에도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근데 파기는 이제 했단 말이죠. 예전에 봤던 사람 중에서 왜 건너 또 아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너 좀 한번 와볼래? 근데 옛날에 했던 지원자인 것이죠.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어떤 정보 관련돼서 네, 여쭤보시는 네. 건가요? 그거는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걸 파기하지 않고 그걸 활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법으로 너무 가시려고 하는 건 이게 그러겠죠. 모든 사생활에 영향을 근데 뭐 이제 그럴 수는 있죠. 그 대신 근데 너는 당연히 서류는 통과야. 뭐 면접기에 바로 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회사에 이런 공고가 났으니까 너도 정식으로 서류 접수를 해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뭐 사전에 너는 반드시 뭐 1차는 무조건 그냥 형식적이고 2차도 뭐 형식적이야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 이 처벌 수위들이 말씀 주신 내용들에 따라서 당연히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또 중하고 어떤 것은 좀 경합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니까 형사처벌이 되는 게 아까 말한 뭐 채용을 가장해서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거 아니면 이제 자기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 이런 부당한 목적으로 하는 그런 채용 공고, 그러니까 거짓 채용 광고, 이거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과태료가 규정돼 있는데요.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또 그 외에 뭐 채용 광고나 그 광고의 내용이나 근로 조건을 변경한 거, 아까 말씀드린 거, 그다음에 지식재산권을 뭐 자신 그 구인자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거, 아니면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 정보, 뭐 예를 들어서 키나 뭐 몸무게 이런 거 요구하는 경우,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용 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우리는 일정 기간 뭐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보관을 한다라는 고지 의무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시정 명령을 했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예. 구직자분들께서도 그냥 단순하게 여기 떴네 써봐야겠다라고 할 게 아니라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로 조건이 어떻게 명시가 돼 있는지 뭐 세부적인 내용들을 세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원하는 대로 본인이 거기에 지원을 해서 채용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채용 후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정규직이다, 뭐 근로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다, 뭐 칼퇴근 보장이다, 뭐 이런 내용들 다 공고 보고 했는데 갑자기 뭐 근로 조건이 뭐 계약직으로 변경된다든지 근로 조건 자체가 막 완전히 불합리하게 변경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채용 공고를 꼼꼼하게 보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제 생각에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채용 공고나 채용 광고를
캡처하거나 저장해 놓는 방법으로 좀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해 놓을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내가 이거는 공고에 나왔던 내용하고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라고 이의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회사에서도 좀 주의할 점들이 있으면 뭐 대놓고 속이는 거 말고 좀 이거 꼼꼼하지 못해서 또 손해 보는 경우들도 맞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짚어주시죠. 일단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법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이제 지금 적용 대상도 그러니까 지금 뭐 노동부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법 자체 존재 자체도 잘 모르고 뭐 이제 그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지도 점검하는 수준 뭐 이거 좀 권고하는 수준으로 하는데 뭐 이제 그거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몰랐어요. 이제 이게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까 뭐 꼭 30인 이하라고 하더라도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또 이제 뭐 구인을 하시려는 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꼭 뭐 이 법에 어떤 처벌을 받는다 이런 것만 꼭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하시는 것이 좋겠죠. 네. 뭐 좀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였으니까 뭐 30인 이하라고 해가지고 뭐 안 네. 지켜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안 하시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채용 절차법에 대한 이야기 오늘 살펴드렸습니다. 라전법정 부부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얼마 전에 여수시청 홈페이지에 감동 사연 하나가 올라왔어요. 제목도 살다 이런 공무원들 처음 봅니다. 대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민원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민들을 위해서 사무실에 앉아 행정만 보고 멀게만 느껴졌던 공무원들이 지역 장애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 뛰고 땀 흘리면서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뭐 이런 칭찬의 사연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29일부터요. 오늘까지 3일간 전남 영광군에서 전남 장애인 체전이 열렸습니다. 예. 여수시 장애인 선수단이 올해도 당당히 전체 우승을 거머쥐었는데요. 이 우승 뒤에는요. 장애 청소년들과 함께 땀을 흘린 여수시 체육지원과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여수시 대표로 출전한 지적 장애 청소년들이 이 축구팀을 꾸려서 연습을 해왔는데 상대팀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훈련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정을 알고요. 체육지원과 직원들이 직접 훈련 상대가 되어서 훈련을 함께 해줬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큰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이 사연을 올린 여수 장애인 체육회 정순정 차장과 여수시 체육지원과 한연호 팀장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여수시 장애인 체육회에 근무하는 정순정 차장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장애 청소년 축구팀을 꾸려가지고 출전을 하는데 아이들이 축구니까 훈련을 하면 상대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팀이 없어가지고 계속 서로 그냥 패스 연습밖에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 팀이 5명이 꾸려져 있는데 상대팀이 또 5명이 있어야지 훈련 상대가 되어서 게임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이제 상대편이 없어서 훈련 상대가 없어가지고 겨우 그냥 패스 연습만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었죠. 실전 연습을 못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체육지원과에서 이제 아셨나 봐요. 그쪽 직원들이 세상에 매주 목요일마다 오후에 나와가지고 장애 청소년들하고 팀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도와주셨어요. 저희들 난생 처음이어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시청 홈페이지 찾아가가지고 정말 감동했어요. 그리고 지금 체육지원과에 계시는 이제 과장님까지 나오셔서 그랬는데 연세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직원들이 바쁠 때는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해주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한 교사님은 본인이 연가를 내어서 아마 여행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그 훈련 시간에 연가 중에도 와가지고 훈련 시간에 도와주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폐 아이도 있었고 발달 장애도 있고 정신 장애까지도 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훈련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정말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얼굴이 엄청 밝아졌어요. 일반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 특수학교가 아니고. 그런데 아이들이 말하기를 친구들이 안 놀아준다 그랬어요. 자기네들하고.
그러니까 말도 안 붙여주고 누가 자기들을 칭찬해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는 이쪽 이제 체육지원과 직원분들 나오셔가지고 아이가 조금만 잘해도 정말 오버액션까지 하면서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또 이렇게 훈련하다가 일부러 또 스스로도 막 일부러 넘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자신감이 많이 붙었어요. 축구를 도와준 게 중요한 게 아니었네요. 그죠.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불러준 것 같아요. 체육지원과에 오면서 우리 주사님들이 되게 젊은 주사님들이 한 3분인가 4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막 형아들이 자기랑 놀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되게 좋았다고. 참 한 아이는 이제 고모랑 같이 사는 것 같아요. 보호자가 고모였어요. 이 아이가 학교도 가기 싫어하고 하여튼 외부 활동을 하기 싫어했는데 고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축구 연습하는 거 1년 내내 하면 안 되냐고. 아이가 축구하고부터 학교 안 나간다는 말도 안 하고 축구하고 싶다고 계속 그랬대요. 그러면서 전화 왔더라고요, 고모님이. 너무너무 뿌듯했고 더욱 감사했죠, 체육지원과에는. 저는 여수시 체육지원과 체육지원팀장 한연호입니다. 글 올라오신 네. 거 보셨어요? 어저께 말씀 주셔가지고 봤는데 왜 차장님 왜 그러셨을까? 운동을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그 계기가 우리가 그 장애인 체육회랑 업무 협의를 해요. 업무 협의를 하면서 애로사항을 저희들한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로사항이 뭐냐 이제 들어봤는데 장애인 체육 축구 선수들이 있는데 그 구성원들이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일반 성인 한 명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 자체가 막 우리 일반 사람들 같이 막 활발하게 뛰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연습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이제 처음에 애로사항을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 체육지원팀 젊은 남자 직원들 있고 하니까 우리 해주겠다. 애초에 이제 저희들은 막 축구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차장님이랑 과장님들도 와서 애들이 하면 와 잘한다 막 이렇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냥 해주고 그리고 되도록 골도 넣지 말고 골 넣어주면 막 실망하는 표정 지짓고 그런 거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근데 막상 가 보니까 처음에 서먹서먹하고 애들도 서먹서먹하고 우리 직원들도 서먹서먹하고 한 2시간 정도 진난 체육관 실내 비가 와서 그날 실내 체육관 안에서 이제 그 축구 연습도 하고 경기도 하고 했는데 뛰고 나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걔들하고 소통을 하니까 처음에 이제 그 말도 안 하고 막 했던 애들이 막 축구하면서 부딪히고 하니까 걔네들이 먼저 말을 걸고 직원들은 좀 완화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말이 체육지원까지 운동을 그런 건 안 합니다. 사무실에만 있는데 같이 이제 부딪히면서 하니까 우리 직원들도 좋다. 그래서 계기로 매주 목요일마다 한 거예요. 한 달 이상을 한 2달 가까이를 목요일 날 오후에 한 2시간씩 연습을 하면 가서 한 거죠. 도민체전을 월요일 날 갔습니다. 그래갖고 첫 경기는 7대0으로 대승을 거뒀는데 두 번째 경기는 2대0으로 졌어요. 그 전에도 축구 있었는데 저희 과에서 그렇게 하는 처음이에요. 저희들도 몰랐죠. 애로사항을. 기존에는 그 선수들 연습할 때 보면 우리 장애인 체육회 이사님들이 대부분 직장 다니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시간 내서 우선 자원봉사 행식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동참을 하게 된 거죠. 막상 같이 부딪히다 보니까 정도 들고 얘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축구 같이 연습하면서 느낀 게 여건이 어렵더라고요. 이게 모든 그 장애인들 체육회 선수들을 데리고 이동하고 하는데 케어가 필요해요. 무조건. 그 휠체어도 버스에 실어야 되고 또 그때부터 넓어서 좌석까지 이동시켜야 되고 그런 거를 우리 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 직원분들하고 사무국장님 외 직원분들하고 체육회 주장분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이제 실제로 같이 막 이렇게 직접 행하기 전에는 그냥 인지만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우리 지원이 좀 미약하지만 더 지원을 해줘야겠다 그런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이제 인원이 부족하다 해서 연가충에도 참여를 했고 우리 저 직원분들은 다리에 금이 갔어요. 안 하던 운동하다가 해가지고 치료도 한 2주 받고 뭐 처음에는 이제 우리 전문 직원들하고 가다가 이제 시간 되니까 요즘도 뛰고 가랭이도 뛰고 같이 동참하시게 된다. 가면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안 하던 운동 하다 보면 몸이 힘들어도 애들이 우리 직원들도 즐거워서 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한 번 나가고 안 나가죠. 솔직히 말해서 한두 번 나가고 제가 업무도 있는데 업무 시간 외로 난다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정도 들고 이게 이제 제일 좀 그때 기분 좋았던 게 처음에 애들이 서먹서먹해서 말도 안 걸고 축구를 경기를 하게 되면 애들이 몸싸움을 안 해요. 그러다가 안면을 익히고 하니까 몸도 막 지어들어와서 부딪히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다. 교감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5월 1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다시 뵙는 것으로 하죠. 에픽하이의 사진첩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짧게 들으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 모두가 물었지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꿈은 부러진 날개로도 날 수 있을까. 눈물 삼키고 걷던 터널 끝에 돌아보니 아직도 심장이 터질 듯해. 절망했어 눈 감았어 어딜 가도 무시당했어 몸과 맘도 상했어. 제일 갔던 무명 시절의 나 내 가슴에 사는데 설마 잊혀질까. I never change 난 기억해 내 곁에 그대가 준 사랑이란 큰 기적에 감사하는 만큼 내게 다 줄게. 내 가슴 아픈 과거 헛되게 하지 않을게. 어느새 인생